자, 원리합계를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적금. 형님 적금 들어봤나? 네? 적금 들어봤나? 적금을 들어봤냐고 아니면은 은행에 너 해봤나? 은행에 해봤냐고. 어. 그냥 어머니께서 하고 있는 게 돈에서 뺄 수 없다는 거 보니까 아니 적금은 안 들어. 그 적금이 어떤 거냐면 3개월짜리 적금을 예로 들어볼게. 현재가 1월 1일이야. 1월 1일 날 나는 A1을 은행에다 넣을 거야.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은행에다가 또 A1을 넣을 거고, 그 다음 3월 1일 날 은행에다가 A1을 넣으면 돈을 언제 찾느냐 그러면 3월 31일 날 찾을 거라고. 이것은 4월 1일과 같은 개념이야. 하루 차이긴 하지만 한 달이 지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은행에서 뭐 얼마를 찾는가? 은행에서는 이거를 합쳐서 계산하지를 않아. 한 달 이자를 R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 돈은 얼마가 되느냐면 A의 1 더하기 R이 되겠지. 이건 이해되나? 그 다음에 이 돈은 두 달이 지나잖아. 네. 그러면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되고, 이건 세 달. R이 들어간 이유는 네. 그렇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노란색의 합을 나에게 줄 거라고. 그래서 그 합 S는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뭘까? R. 아, 그러니까 제발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해서 R. 그 다음에 초항이 플러스 R의 X 은행에서는 이렇게 돈을 줄 거라. 자, 그러면 부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넣었을 때 은행에서는 이때 바로 돈을 주지를 않는 이유는, 이때 내가 은행에 돈을 넣자마자 돈을 주어버리면 이자도 없어. 그럼 은행에다가 내가 주고 다시 받을 이유도 없잖아, 귀찮게. 그래서 적금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돈을 내면 한 달 지나고 나서 또는 1년 지나고 나서, 단위가 1년이면 1년일 테고 한 달이면 한 달일 테고, 한 달 지난 돈을 제일 등비수열에서는 초항이라고 볼 거라고. 그래서 다른 시기랑 차이점이 이게 초항이 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줘. 그래서 합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 현재로서는 n자리가 3인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를 알고 있어. 그래서 뭐를 물어보느냐 그러면 s를 물어본 거라고. 합을 물어봤다. 이게 적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부. 자,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사. 그러면 제품 가격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격을 이미 알고 있어. 가격을 A 합시다. 그 다음에 앞에랑 마찬가지로 한 달의 이자를 R이라고, R이라고 하면, 자, A1짜리를 내가 할부를 살 텐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나누어서 이거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가격이 만약에 30만원짜리다. 그러면 30만원짜리를 사서 이거를 10만원씩 3번씩 나눠서 내면 될까 안 될까? 되죠. 되는데 누가 손해일까? 아무도 손해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그녀한테 돈을 빌려서 네. 300만원을 빌려. 아니다, 돈을 좀 키우자. 3억을 빌릴 거야. 그럼 내가 1년 있다가 1억,
1년 있다가 1억, 1년 있다가 1억 갚아도 괜찮은 건가? 그 금융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그 금융적인 관계를 우린 계산하려고 그래. 그 금융적인 관계가 뭐냐 그러면 내가 니한테 돈을 빌려서 3억을 은행에다 넣어두면 1년 동안 이자가 생길 거 아니야. 완전 공돈이지. 난 이자가 생기잖아. 오, 예.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고 1억 찾아서 그녀한테 1억 갖고 그 다음 또 그 이자에다가 남은 2억이랑 또 막 이자가 생기지. 그래서 또 니한테 갖고 1억 갖고 또 1년 동안 1억 가지고 이자가 늘어나고 그걸 또 1억 갚으면 나는 이자만 공짜로 생기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나한테 돈 안 빌려주고 네가 은행에 넣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네가 돈이 늘어났겠지. 네. 네 손해를 그러니까 빌려주고 내가 천천히 갚으면 네 손해라고. 그 부분을 계산하는 게 할부 문제야. 자 그러면 30만원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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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면 분명 네가 손해야. 근데 내가 11만원씩 준다면 왠지 해볼만 할 것 같잖아.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예시고. 자, A1을, 날짜를 먼저 적읍시다. 자, 현재 1월 1일 날 내가 물건을 사면서 A1을 원래는 건이한테 줬어야 돼. 네. 내가 핸드폰을 사고 네가 대리점 사장이야. 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나 1월 31일부터 또는 2월 1일부터 A1씩 3번에 걸쳐서 나누어 갚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2월 헷갈리니까 1일로 통일을 해볼게. 2월 1일부터 3월 1일, 4월 1일 3번에 걸쳐서 내가 니한테 돈을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핸드폰 가격 라지 A에 대해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갚을 거라고. 그러면 이 A가 얼마인지는 나중에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니한테 돈을 갚는 순간 이제 니랑 나랑 더 이상 얼굴 볼 일이 없잖아. 왜냐하면 핸드폰은 이제 완전히 내 거고 니가 나한테 돈 갚아라고 전화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제는 거래가 종료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적금은 여기에 내가 마지막에 돈을 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돈 계산을 하지. 그 얘는 바로 해요. 이것은 할부는 내가 니한테 물건을 사고 돈을 3번째로 주는 순간 끝이잖아. 나는 해방감을 느끼겠지. 다 갚았다. 거래 종료 시점이 마지막에 돈 내는 데야. 적금은 어땠어? 내가 마지막에 돈을 내도 한 달 있다가 은행에서 계산을 해주지. 일단 여기로 다시 가보면 자 그러니까 나한테 핸드폰을 팔았는데 내가 돈을 제때 안 줬어. 그럼 생각하겠지. 야 이거 돈 내가 제때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두었으면 이자가 얼마만큼 불어났을 텐데 이자는 얼마로 불어났을까? 석 달을 넣어둔다면 1 더하기 R에 3승만큼 부자가 되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기회를 박탈해버렸지. 나누어서 준다 해가지고 와 내 돈 받아서 은행에 바로 넣었으면 이마에 늘어났을 텐데 그럼 어떡해? 내가 조금씩 주는 그 돈으로 이 돈을 똑같게 만들어 줘야지 둘 다 손해가 아닌 거잖아. 네.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주는 A1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돼. 왜? 은행에 넣어야지 돈이 불어날 테니까. 나는 그것까지 감안하고 A1을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번에 다 받아서는 이렇게 되었을 텐데 내가 돈을 나누어 주는 바람에 2월 1일 날 A1을 주면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 바로 넣어야 돼. 네. 그럼 은행에 가면 얘는 2달치 이자가 붙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돈을 주는 순간 이것도 은행에다가 갖다 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은행에 가자마자 그냥 그 돈이 그 돈이야. 저 근데 응. 저기 있는 대문자리하고 밑에 있는 스몰 A하고 달라. 달. 자, 다시 한번 제품 가격이야. 네. 핸드폰 가격이야. 제품 가격을 이 윗줄은 대리점 사장 입장이야. 아. 여기는 사장의 입장이야. 사장. 네. 여기는 구매자 입장이야. 손님 입장이야. 사장이 A1을 받아서 은행에다 넣어두었으면
얘는 이만큼 부자가 되었을 거 아니야.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A1을 요때 줄 거라고. 그 마지막 주는 순간, 예, 나는 이제 돈 다 갚았어. 그렇게 할 거고. 그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주는, 손님 입장에서 주는 돈을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진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의 합이, 노란색의 이 부분의 합이 위에 있는 저 주황색하고 같다면 이 4월 1일 시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대리점 사장은 손해가 아닌 거잖아. 왜? 돈이 같으니까 좀 3개월만 기다리면 총 액수는 같아지잖아. 그래서 노란색과 주황색이 같아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어보자고. A의 1 더하기 R의 3승은 등비수열인데 공비는 똑같아. 초항이 A죠. 네. 그 다음에 1 더하기 R의 3승이지만 N승 마이너스 1이다. 저기 3이 N이죠. 그러면 조심할 것은 적금에서는 초항이 A가 아니었지. 네. 왜냐면 한 달 지나고 돈 계산했거든. 할부는 마지막에 돈 주는 순간 거래가 종료가 돼. 그래서 초항이 A야.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얼마씩 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 이게 답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학생들이 틀리는 건 이 부분이죠. 이거 안 달아줘서 틀리는 거. 잠시만요. 뭐가 A가 왜 답이? 제품 가격은 알고 있잖아. 네. 핸드폰 가격은 알고 있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지? 이거 계산하자라는 이야기야. 이 등식이 맞아 떨어지려 그러면 대리점 사장의 예상 수익, 그 다음 내가 주어서 생길 소득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각계식을 세웠지. 네.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되지? 이거 물어보는 거라고. 할부는 할부금 내가 한 달에 얼마 내야 돼? 이거 계산한다는 이야기야. 제품 가격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해가지고 A는 다 넘겨야지. 그래서 왼쪽에 A에 1 더하기 R에 3승 안 붙이는 거 그냥 학생들은 여기서 아마 제일 많이 틀렸었어. 근데 수능이 나오나요? 요즘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모의고사에. 자, 필기 다 하면 이제 연금으로 가봅시다. 자, 세 번째로 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 알죠. 진짜? 적금을 모르는데 연금은 뭐지? 연금 보험이 아닌 공무원 연금 같은 거. 그런 거든. 건이가 생각하는 연금은 어떤 거지? 그러니까 일단 연금 보험, 연금 광고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일정량을 계속 돈을 주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돈을 일정량씩 받잖아요. 그게 연금이죠. 그럼 건이가 생각하는 일정량의 돈을 내다가 나중에 받는다 해서 네. 일정량의 돈을 낸다를 한 방에 낸다로 좀 바꿔보자. 뭐 상관없으니까. 한 방에 건이가 만약 1억을 연금 그 회사에다 줬어. 보험회사에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돈으로 보험회사는 수익을 낼 테고, 그래서 건이가 몇 살까지 살지 상관없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 산술적으로 대략 한 1년 살면 1200, 그 다음에 한 10년 살면 대충 비슷해지겠지? 10년 더 살면은 더 많이 받는 거고, 뭐 그런 의미로 간략하게 좀 받아들이자고. 그래서 내가 연금 증서를 1억을 주고 샀어. 그래서 이 연금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받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계산 요 문제에 이제 식을 세워야 되니까 그 매달인데 딱 3번. 앞으로 3번 받는다라고 하죠.
매달 100만원씩 3번 3개월 동안 받으면 이 종이는 이제 의미가 없어. 원래는 더 많이 주겠지만. 100만 원씩 3번. 앞에는 얼마예요? 앞에는 상관없고. 원래는 연금이 많이 줘야 되는데 3번만 주는 걸로. 3개월 하면 끝. 이게 왜 유래가 되었냐 그러면 옛날에 뭐 유럽에서 특히 뭐 영국 같은 데서 다리를 지어야 되는데 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다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다리를 지어주면 시민들이 차도 교통량도 늘어나고 사회도 발전할 것 같아. 근데 다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 건설비가 1억인데 나라가 돈이 없어. 근데 만약 이걸 짓기만 하면 우리 광안대교처럼 여기 지나가는 통행세를 받아서 이 1억을 갚아 나갈 수가 있는데 당장히 돈이 없는 거지 나라에서.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지으면 이게 교통의 요지라서 정말 나라가 좀 발전할 것 같은데 고민이 생기잖아. 그러면 건이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냥 에이 돈 없으니까 다음에 짓자 이렇게 할까? 세금을 걷어서 하기에는 사람들도 가난해. 그럼 내가 말이 1억이지만 실제로는 뭐 엄청난 비용일 거 아니야. 돈을 지폐를 찍어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생기겠지. 돈 가치가 하락하잖아. 글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래서 우선 1억을 만들 텐데 10명한테 이렇게 광고를 해. 10명에게 연금 증서를 팔아. 이 10명이 연금 증서를 1000만원에 1000만원씩 내고 연금 증서를 사. 그러면 나라에서 건설할 수 있는 돈은 생기잖아. 그 다음에 도로를 지어. 그 다음 여기서 통행료가 있잖아. 이 돈을 걷어서 이 10명한테 갚아 나가는 거지. 이 10명한테 돈 빌린 거잖아, 나라가.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돈 빌려주겠냐고. 적어도 이득이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득을 어떻게? 1000만원을 팔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100만원씩 10번 주면 이자를 제외한 본전이지. 그럼 이 사람도 아무도 안 하겠지. 미쳤다고 하겠어. 그럼 11번 준다면 어떨 것 같아? 왠지 솔깃하잖아. 이렇게 해서 11번 줄게 하고 100만원씩 11번 줄게 하고 네가 지금 1000만원 내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100만원 내서 11번 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연금 주고 살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돈 가지고 도로를 지어. 그 다음 이 도로에 통행료가 생길 거 아니야. 그 돈으로 이 사람들한테 10년에 걸쳐서 11년에 걸쳐서 100만원씩 10명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대충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돈을 몇 번 줄게 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야. 이 사람이 돈을 11번 준다 해서 8번 받아먹고 이제 3번 남았어. 네, 다 받고 싶어. 아니. 이거는 나라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돈 좀 먼저 줘. 이게 안 돼. 무조건 시간을 기다려야 돼. 애초에 이걸 판매할 때 약속이야. 그럼 건이가 연금 증서를 가지고 있고 3번 남았어. 근데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 아니야, 그런 뭐 심각한 일은 아니고 오버워치를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서 하기에는 돈이 없고 지금 당장에 스페셜 한정판을 사야 될 상황이야. 오늘 밤에 줄을 서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버워치하고 디아블로하고 세트로 사면 뭐 엄청난 피규어를 끼워준대. 너무 사고 싶어. 돈은 없어. 근데 나는 이거 연금 증서가 지금은 아니고 한 달 뒤에 100만원, 그 뒤에 100만원 계속 받을 텐데. 와, 이거 좀 기다렸다 사면은 한정판 끝날 테고. 그래서 남한테 팔면 되잖아. 연금 증서를 팔면 되잖아. 근데 건이가 내한테 팔라고 들고 왔어. 이거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1월 1일인데 지금은 1월 1일인데 지금은 아니고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세 번에 100만 원씩 받는 종이 조각이야. 네가 이거 들고 은행 가면 돈 줘. 얼마에 살래? 이렇게 물어보지. 그럼 내가 한 250? 좀 많이 깎으려 하겠지. 왜? 당장에 300이 아니니까. 맞잖아. 네. 이걸 300에 팔려면 그거는 도둑놈이지. 왜냐면 내가 니한테 300을 줘버리면 나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은 이자를 받아 먹을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팔라고 해. 얼마에 팔면 좋을까? 그게 문제야. 그래도 그렇구나. 똑같이 생각해봐. 내가 300만 원에 샀다고 치자고. 그럼 나는 지금 300 나갔지. 네. 내가 연금 증서를 안 사고 은행에다가 넣어두면 어떨 것 같아? 석 달 후에? 돈이 늘어났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나는 그걸 삼으로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꼴랑 한 달 지나서 100. 또 한 달 지나서 100. 또 한 달 지나서 100. 왠지 내가 또 손해인 거잖아. 네. 그거를 맞춰주자라는. 네가 마음이 급하니까 싸게 파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거 수학적으로 가치가 얼마일까를 계산해보자. 그러니까 연금 증서가 어떤 의미냐면 돈 받을 종이 증명서야. 이거 들고 가면 매달 말일에 매달 초에 가면 은행에서 돈을 줘. 네가 그 종이를 내한테 팔면 나이가 예를 들어서 250만 원에 네한테서 그걸 샀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종이를 들고 은행에 가면 2월 1일 날 짜요 이러면 돈을 줘. 그게 연금 증서야. 저 사장님이 곧 있으면 손님한테 돈을 받는데 A 그거는 자, 지금 건이가 하려는 이야기 이게 아닐까? 이거를 모른다잖아. 네. 이거는 안다지. 그럼 연금 증서를 비슷하게 한번 적어보자. 내가 건이는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사는 사람. 여기는 구입. 이거를 A1에 살 거라고. A1에 사면 내가 이 돈을 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 정도로 가정해 볼게. 250만 원에 돈을 주고 이걸 딱 샀을 때, 또는 건이가 250만 원에 내한테 팔았을 때, 이 돈이, 내가 이 증서를 안 사고 은행에다가 넣어두면 어떻게 되었을까? 2월 1일 날, 3월 1일 날, 4월 1일 날 돈을 받을 텐데, 이 돈을 내 입장에서 그 허튼 연금 증서 따위를 사지 않고,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두었다면 3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1 더하기 R의 3만큼 나의 재산은 늘어났을 거 아니야. 맞지? 그거랑 판매하는 입장에서 판매 구입 의미는 별로 없겠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한 달 지나서 100만원 줄 거 아니야. 3월 1일에 또 100만원 주겠지. 마지막으로 100만원 받을 거 아니야. 마지막에 100만원 받는 순간 이 종이는 휴지 조각이야. 더 이상 의미가 없지. 그럼 거래 종료 시점은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판매를 해서 돈을 받을 텐데 이 돈을 안 쓰고 은행에다가 갖다 넣어두면 A에 1 더하기 2달 지나니까 제곱. 이거는 A에 1 더하기 R의 1승. 이건 그냥 A가 되는 거잖아. 같지 않아요? 같아야만 하지. 같지 않아요가 아니라 같아야만 한다. 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거랑 같아야 돼. 위에 거랑 식이 똑같나요?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식을 적어보면 1 더하기 R의 3승에 1 더하기 R 빼기 1에 A에 1 더하기 R의 N승 마이너스의 1. 같잖아요. 여기는 3 적고 여기는 N 적고 계속 그랬네. N으로 바꾸겠습니다. N.
연금 매달 얼마 받죠? 매달 100만원. 네. 정해져 있지? 네. 연금 증서에 적혀 있어. 네. 이거 안다야. 얼마에 팔지? 250? 아, 내가 뭐, 그러니까 설레발 치겠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장난해. 240, 뭐, 가격을 어떻게? 모른다지. 이게 답이야. 식은 똑같아. 그럼 학생들은 또 어디서 틀릴까? 여기서 틀리겠지. 네. 실수. 애들 좀.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수학 문제에만 존재하는 내용인데 적금 중에서 1-1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굳이 구분하자 그러면 월 초에 은행에다가 돈을 내. 그 다음 말에 받는 거야. 돈 받는 거를 말로 고정하자. 그럼 이거는 월 말에 돈을 납입하고 말에 받는 거야. 이게 왜 현실성이 없냐면 마지막에는 돈 내자마자 바로 받거든. 은행에서는 이딴 짓 안 해. 할부되는가?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야. 조심할 거는 그것만 생각해보자. 그러면 1월 1일이 아니라 언제? 1월 말일이라 했으니까 31일 날 나는 은행에다가 A원 갖다 낼 거라. 그 다음에 2월 28일 2월 말일 날 A원을 은행에 내고 3월 31일 날 은행에 A원을 내는데 말에 돈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상황에서 거래가 종료가 돼. 이날 바로 은행에서 나에게 돈을 지급을 해줘. 얼마를 주느냐면 2달밖에 안 지났네. 한 달밖에 안 지났지. 이거는 그대로잖아. 그래서 마지막 달은 돈 주자마자 은행에서 바로 나한테 다 합쳐서 줘. 이런 거 안 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아. 대신에 수학 문제에서 보면 월 말에 납입할 때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적금을 깬다는 게 있잖아요. 적금은 요거 설명하고 그럼 적금을 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그럼 여기서는 합이 S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항이 3개짜리고 다 똑같아. 1 더하기 R에 마이너스 1이고 초항이 뭐가 되느냐면 이건 A가 돼. 나머지는 똑같아. 아니야 그런 공식이고 여기는 할부랑 차이점은 여기 이 부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큰 차이야. 이거는 둘 다 없어. 다만 차이가 뭐냐 그러면 초항의 차이가 있어. 이거는 말로 하면 이게 뭐다? 이거는 한 달 지난 돈이지. 한 달 지난 돈이 초항이지. 이거는 한 달 지난 돈 아니야. 뭐가 초항이야? 그냥 매달 납입하는 그 돈이 초항이지.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월말은 문제에서는 물어보기도 하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잘 등장은 안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초항이 달라. 그래서 여기는 초항을 조심을 해야 돼. 적금은 뭐다? 한 달 지난 돈이 초항이야. 그런데 특이하게 월 말에 납입하게 된다면 초항이 그냥 A가 된다라는 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음이 시간 잘 가네. 자, 정기예금. 이거 밑에 쬐깨나게 한 줄만 적어봅시다. 4번. 매달, 매년 이런 말이 없이 그냥 돈을 1년 동안 예금을 합니다. 이런 게 정기예금이야. 내가 만약에 A원을 맡긴다면 3개월 있으면 어떻게 될까? N개월 후 A에
1 더하기 R의 N승. 끝. 이렇게 돼. 등비수열이 아니라 그냥 곱해지는 거야, 그냥. 이런 식들은 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잖아. 네. 전기의 이름은 그거 아니야. 그냥 등비수열. 이거는 매달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한 번 돈을 넣어도. 전기예금도 저런 식이죠. 이게 전기예금이라는 그게 전기예금은 그냥 일반 예금이요. 일반 예금은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왔다 갔다 해서 계산이 복잡해. 내가 뭐 100만원 넣었다가 90만원 찾았다. 다음에 80만원 넣었다가 또 10만원 찾았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 방법이 있겠지. 이건 정기예금은 정확하게 해서 돈 안 찾는 거야. 그러니까 맡겨둔다라는 거야. 매달 매년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그냥 등비수열의 일반항 느낌. 지나는 만큼 돈이 쌓인다. 이렇게 해서 원리학계 개념은 마무리가 되죠.